안녕하십니까. 정치 토론입니다.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정말 그야말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 또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이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아주 격하게 부딪히면서 국감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좀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국정감사장에 계속 남아있기를 요구한 것, 이게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 행사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그냥 이어져 온 관례를 깨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그런 시도였을까요?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상황들 또 발언들을 토대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사태가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관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혹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어떤 감독의 책임, 그리고 특히 이번 사안처럼 아주 중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걸 해소해야 할 필요성,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할 때 와서 인사말 하고 또 마칠 때 와서 마무리 발언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리를 비우는 것. 이게 단순히 그냥 편의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 스스로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이건 삼권 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큰 원칙 아래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존중하고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징적으로라도 좀 보장해 주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나름의 어떤 질서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사위가 이런 오랜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을 사실상 붙잡아두려고 했던 거, 이건 그 자체로 우리 헌정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걸 보고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귀괴한 국감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것도 아마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법관을 상대로 이 재판 관련된 내용을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 과정에서 혹시 정치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판사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외부적인 압력은 결국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서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던 것은 아마 사법부 전체의 이런 우려를 대변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더 나아가서 이 진행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참고인 출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만들어서 질의하려고 했다면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에도 좀 흠결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묶어두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사용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패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조 대법원장 이름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그냥 엮어서 만든 명백한 인신공격성 표현 아닙니까? 이런 방식은 국정감사의 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정쟁을 위한 막말에 불과하고요. 국감의 품격을 아주 신박하게 훼손시킨 거죠. 물론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은 모습, 그 자체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걸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고 또 헌법적인 책무입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성역 없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처럼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의혹이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제기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문제가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나와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책임 아닐까요? 글쎄요. 그 책임이라는 부분은 오랜 관례가 있었다는 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관례가 헌법이 부여한 국회외 감독 책무라던가 아니면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더 큰 공익적인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중대하다면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나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니라 당사자인 대법원장의 입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직접 듣고 싶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그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 물론 절차적인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국민적 관심사인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라도 좀 던져보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을 듣기 어렵다면 질문이라도 해서 기록에 남기겠다.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요? 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라면 사법부 수장이라 할지라도 답할 의무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 자체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국회의 감독 책무 그리고 국민적 의혹 해소의 중요성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그 관례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오래된 습관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입법부와 사법부라는 서로 독립된 헌법기관 간의 어떤 상호 존중 그리고 권력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 사안, 특정 인물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관례를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밝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 국회 스스로의 권위마저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감독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는 어디까지나 헌법적인 틀 안에서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번처럼 좀 강압적인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관례 존중, 기관 간의 상호 존중 중요하죠. 하지만 그 관례가 절대적인 규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제기된 의혹은 과거의 다른 사안들하고는 그 무게감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선 개입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의 의혹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의혹 앞에서 단순히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질의조차 못하게 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뭔가 감추려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는 더 큰 불신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감독 책임은 바로 이럴 때, 즉 평소와는 다른 어떤 예외적이고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관례를 무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좀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법부 독립성 침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특정 재판 내용에 직접 간섭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연 현실에서 그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우려했던 것처럼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이렇게 세워놓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에는 특정 재판의 배경이라던가 결과 혹은 당시 재판부의 판단 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앞으로 판사들은 중요한 사건을 맡을 때마다 혹시 이 판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 불려나가서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판사가 어떤 외부의 압력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법부 독립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사법부 독립이 그렇다고 해서 성역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관이 구체적인 재판에서 내린 그 판단 자체를 문제 삼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어떤 특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임을 지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특히 대선 개입 같은 의혹은 단순히 재판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선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책임성의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모든 질문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책임성 요구라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 방식과 절차가 과연 적절했는가? 이 점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오늘 국감장을 보면 정말 엄숙하고 진지해야 할 자리가 거의 싸움터처럼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미루고 일방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 열려고 했던 점, 또 야당 의원들의 그렇게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하면서 고성을 지른 점 등은 매끄러운 국정감사 진행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초등학생이냐 이런 발언은 위원장으로서의 품위와도 맞지 않았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패널은 이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이건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그냥 인신공격이죠. 이런 방식으로는 진실규명은커녕 정쟁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심지어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던 인사조차 본질에서 벗어난 질이었다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지적했듯이 참고인 출석 역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막 고성이 오간 모습, 분명 보기 좋지 않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배경도 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자세를 좀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관례를 내세우면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고 그냥 자리를 뜨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막고 어떻게든 질의를 이어가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더 격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참고인 신분 전환 시도 역시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증인 선서도 안 한 상태에서 질의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선택지였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좀 과도한 표현이 나온 것은 잘못이지만 이 중대한 의혹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본질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이 정치적인 배경에 대한 해석도 참 분분합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법사위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여러 의혹들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좀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는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한 공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 망신 주기를 통해서 현 정부와 사법부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또 그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계부인 김충식 씨가 관여했다거나 친일적인 배경이 있다는 등의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것 역시 이런 정치적인 공세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주장들의 사실 여부는 별도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일이 결코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개입 의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이 직접 관련된 의혹인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과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이슈를 덮으려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선 개입이라는 중대범죄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국회가 오랜 기간 존중해왔던 그 관례와 삼권 분립의 정신을 좀 훼손하고 사법부 수장을 과도하게 압박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특히 그 인신공격성 패널까지 등장한 국정감사 진행 방식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였고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의 충돌이 비록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들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중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국회의 정당한 감독권 행사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과거의 관례보다는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법부 수양이라 할지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상의 미숙함이나 과도한 언행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핵심은 책임성 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국회의 감독 책임이라는 가치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가치는 우리 헌법이 동시에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현실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 또 이 양자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참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 오고 갔던 여러 주장들과 그 근거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관련 보도나 자료들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